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10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10회 문제를 보니까 지금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맨 위에 이제 머릿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그 밑에 이제 본문이 이렇게 이제 시작하다가 중간에 이제 다단 설정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서를 이제 작성을 해줘야 돼요. 해서 지금 이 문제는 혼합단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 이제 짜잔하고 땅 하고 이제 키자마자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용지 설정을 먼저 해야 되고요. 기본 설정 이런 것도 이제 설정이 정상적으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요거는 확인만 해주면 되죠. 그리고 내용을 이제 막 입력하다가 중간에 이제 우리가 다단 설정을 해서 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용을 입력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저랑은 이제 편집부터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용지 설정하고 다단 설정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입력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가 이제 될 거예요. 그때 제목을 입력할 때 얘를 이제 입력해주고 얘를 입력하고 그 밑에는 한 줄을 띄워놨죠. 이곳에다가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누름 틀을 만들어서 이제 내용을 이제 입력해야 되니까 그거를 그냥 빈줄로 이렇게 이제 한 줄을 띄워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제목들과 이 밑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 중간에 이제 한 줄이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줄을 이제 띈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싹 다 이제 입력하고 나서 이 위에 있는 이 내용들과 이 밑에 있는 이 내용들은 또 중간에 한 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줄을 띄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위치를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단 설정을 해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입력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이 싹 다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문서에서 들여쓰기 할 부분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 이제 한 번씩 확인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이퍼링크 지우기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이제 해줘야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이제 우리가 미리미리 정렬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이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그 문서를 봤을 때 지금 쭉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제목과 이런 제목들은 전부 다 제목 1이다, 제목 2다, 제목 3이다 이런 이제 지상을 보고 우리가 처리해 주면 되죠. 우리가 따로 정렬해야 되는 그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얘도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데 얘는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이제 만들 거니까 우리가 따로 정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는 전부 다 이제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 부분도 그렇고요. 이 부분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가운데 정렬이 돼 있는데 얘는 참고문헌 1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참고문헌 2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시켜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라 우리가 따로 정렬을 하거나 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들여쓰기 할 그런 내용들도 없죠. 우리가 이제 따로 정렬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 표요. 이 표 자체를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되고 캡션은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붙어 있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를 이제 오른쪽 정렬을 이제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정렬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정렬할 때 이 제목은 그리고 이 평균이라는 이 글씨는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죠. 그리고 구분해 보게 되면 이제 연도하고 월이 써져 있는데 글씨 내용의 그 길이가 달라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월이 이제 두 글자인 것도 있지만 한 글자짜리도 있죠. 내용의 길이가 달라요. 그리고 얘네들은 중간에 이렇게 이제 점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제 그림 봤을 때 얘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되어 있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왼쪽 정렬을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라는 이 두 번째 열을 봤을 때 얘네들 이곳에 이제 입력된 그 글씨들을 봤을 때 내용의 길이가 다르죠. 다르니까 얘도 이제 오른쪽 정렬을 시켜줘야 되고요. 생산 이 열도 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길이가 달라요. 다르니까 우리가 이제 오른쪽 정렬을 이제 시켜줘야 됩니다. 판매 수량도 마찬가지로 내용의 길이가 다르죠. 한 글자짜리도 있고 뭐 두 글자짜리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글자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도 오른쪽 정렬을 시켜줘야죠. 그리고 재고도 마찬가지로 한 자리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잖아요. 해서 이렇게 이제 내용의 길이가 다른 이런 숫자 값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렬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요. 레프트의 약자 L을 누르면 왼쪽 정렬이 될 거고, 센터의 약자 C를 누르면 우리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되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R을 누르면 라이트 오른쪽 이제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정렬부터 하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표에 대한 것만 이제 정렬을 해주면 되니까 표 맨 앞에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와 캡션만 블럭 설정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 밑에 있는 이런 내용들도 전부 다 블럭 설정된다. 그 얘기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 캡션에다가 입력했다는 그 얘기예요. 캡션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으면 캡션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본문 내용을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놓고 가운데 정렬할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C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표가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이 표가 이 단에 맞게 딱 맞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표가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도구 모음을 보고 가운데 정렬했네. 요걸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들이요, 표 전체다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일단 가운데 정렬 먼저 시키자고요. 그래서 우리 컨트롤 시프트 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고, 그리고 구분의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왼쪽 정렬을 시켜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L 그거를 이제 눌러서 왼쪽 정렬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 수칙 값들에 대해서는 오른쪽 정렬을 시켜줘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R 요거를 이제 눌러서 이렇게 이제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캡션의 내용은 오른쪽에 붙어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죠. 해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R 요걸 이제 눌러서 오른쪽 정렬을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편집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주면 됩니다. 편집을 할 때는 무조건 어떤 문제가 나오든 무조건 쭉 테두리 요걸 이제 먼저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이제 내려가면서 우리가 세부지상을 보고 이제 하나씩 이제 편집을 전부 다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머리말이다, 꼬리말이다, 쪽번호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그림이 나오거나 차트가 나오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집어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편집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쪽 테두리를 먼저 집어넣을 건데, 쪽 테두리를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커서의 위치는 이 위에다가 갖다 놓으세요. 왜? 어차피 맨 위에서부터 하나씩 편집하면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 이제 쪽이라는 그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쪽 테두리 배경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쪽 테두리 배경을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그때 선 모양 바로 적용, 얘는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 이중시선 0.5mm 시안색으로 이제 테두리를 집어 넣으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의 종류는 이중실선이다 해서 이중실선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0.5mm 되어 있죠. 그때 색깔 요거 이제 찍은 다음에 요 아래에 시안색이 있습니다. 66에 199에 241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이 테두리에 대해서 이 테두리를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아래쪽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래에 요것만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쭉 테두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맨 밑으로 이제 이동해 보면 이렇게 쭉 테두리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서 그림을 보고 맨 위에서부터 하면 되는데, 맨 위에는 이제 머릿말이 있어요. 머릿말은 나중에 이제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그거 이제 한꺼번에 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해주면 됩니다. 얘는 이제 제목 1이래요. 얘는 이제 제목 2래요.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목 3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름 틀을 이제 만들어서 이 내용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목 1이 됐든 2가 됐든 제목 3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할 때 글자 모양을 바꿀 때는 Alt L을 눌러주면 되고, 그리고 문단 모양을 바꿀 때는 우리가 이제 Alt T를 눌러서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누름 틀을 만들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는 우리 Ctrl K2요. 그러면 지금처럼 맨 위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Shift하고 End를 땅 하고 누르면 첫 번째 줄이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되죠.
얘는 이제 제목 1번이요. 한 건 고딕 8포인트로 바꿔라. 요거는 이제 글자 모양에서 바꿔주면 되고, 왼쪽 정렬해라. 간격은 문단 위에 9포인트, 그리고 문단 아래 9포인트 이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문단 모양에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한 컴 한 칸 띄고 고딕이라고 쓰고 엔터. 글자 크기 바꿀 거니까 Alt Z 8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단 모양이요. Alt T 눌러주고요. 왼쪽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Alt L을 눌러서 이렇게 왼쪽 정렬시켜주면 되고요. 간격은 문단 위에 9포인트다. 문단 아래 9포인트다.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간격을 여기서 이제 설정해주면 되죠. 문단 위를 할 거니까 Alt U 9. 그 다음에 문단 아래를 할 거니까 Alt V 9하고 이렇게 써서 우리가 이제 간격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딱 한 번 누르면 두 번째 줄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때 Shift하고 엔드키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두 번째 줄이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됩니다. 얘는 이제 제목 2번이죠. 맑은 고딕 20포인트, 장평이다, 작은이다, 진하게 해라. 보라 50% 어둡게 설정해라. 요만큼은 글자 모양에서 바꿔주면 되고, 가운데 정렬해라. 간격은 문단 아래 15포인트다. 얘는 우리가 이제 문단 모양에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맑은 한 칸 띄고 고딕이라고 쓰고 엔터.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래요. Alt Z 20 이렇게 써주고, 장평은 104래요. Alt W 104. 그 다음에 자간은 이제 3%래요. Alt P 3. 그리고 진하게 하래요. Alt하고 B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글자 색은 보라색이요. 우리 보라색 보니까 157에 92에 187. 이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서 50% 어둡게래요. 50% 어둡게가 맨 밑에 있죠?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라. 문단 아래 간격을 15포인트로 설정해라. 이거는 이제 Alt T요. 해서 Alt T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문단 모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C 눌러서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되고, 문단 아래 15포인트라 그랬으니까 Alt V 15 이렇게 눌러서 문단 아래 이렇게 이제 간격을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제목 2번도 이제 싹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 3번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딱 한 번만 누르면 지금 요 세 번째 줄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제목 3번 요거 먼저 설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만큼 한양해서다 9포인트다. 이거는 이제 글자 모양에서 바꿔주면 되고, 가운데 정렬 테두리 집어넣어라. 요거는 문단 모양에서 바꿔주면 돼요. 해서 요 세 번째 줄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Alt L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한양해서라고 쓰고 엔터.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9포인트로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Z 9하고 이렇게 설정을 해서 글꼴과 우리 크기를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그래서 우리가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Alt하고 T를 땅 하고 눌러서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가운데 정렬해라. 그거랑 테두리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가운데 정렬할 때는 우리가 이제 Alt하고 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테두리를 바꿔라. 테두리는 지금 여기서 이제 바꿀 거니까 이곳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요. 이곳으로 이제 이동했을 때 선 모양 바로 적용. 얘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실선 0.12다. 검정색이다. 요거 이제 설정하자고요. 해서 우리 여기서 이제 실선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때 굵기는 0.12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얘는 검정색, 얘가 이제 기본값이에요. 해서 000 요 색깔이 맞죠? 해서 내가 선택한 이 테두리를 어디다가 위에다가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해서 위쪽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간격 위쪽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간격은 얘를 보고 얘기하고 위쪽이 지금 여기 있죠? 해서 요거를 빨리 클릭해서 4mm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설정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누름 틀을 만들어서 내용을 이제 입력해 줘야죠.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K2요.
컨트롤 K2를 이제 따당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누름 틀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뜨는데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을 입력하래요. 그때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이라고 해서 지금 얘가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메일 주소 이건 이제 똑같이 써져 있으니까 맨 앞에 가서 이름 한 칸 띄고 직위하고 이렇게 써서 입력할 내용의 그 안내문을 지금 문제에 나온 거랑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내가 입력한 그 안내문이 이렇게 이제 빨간색 글씨로 나타납니다. 그때 이 빨간색 글씨가 써져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 가로가 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 그 가로 안에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상수 한 칸 띄고 과장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s2lee 골뱅이 busi.co.kr 하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까지 똑같이 이제 닫아주면 돼요. 이런 거 이제 입력할 때 이렇게 글씨 쓰고 막 띄어쓰기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이제 이메일 주소가 됐든 웹 주소가 됐든 그런 게 있는 곳에서 내가 이제 띄어쓰기를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이퍼 링크가 설정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하이퍼 링크를 내가 잘못 설정한 거죠. 이런 것들은 지워야 됩니다. 해서 이곳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 링크 지우기 얘를 이제 클릭해서 지워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름틀을 다 만들었으면 이 앞에서부터 이제 또 편집하면 되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빨간색 가루가 떴다 그 얘기는 내 커서가 이 누름틀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해서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 놓으세요. 그럼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여기 이제 V라는 그 글자에 대해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래요. 문단 첫 글자 장식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Alt JA3 요걸 이제 순서대로 눌러주면 되죠.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V자 앞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Alt JA3 하고 그걸 이제 순서대로 누르면 이렇게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때 모양은 이제 세 줄짜리래요. 세 줄짜리가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글꼴은 도둠체로 해라. 그러면 글꼴 지금 여기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도둠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면색은 초록색 중에 50% 어둡게 요걸로 이제 하래요. 해서 면색은 지금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니까 면색 얘를 이제 찍은 다음에 초록이요. 40에 155에 110 요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 맨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우리 이제 초록색 중에 50% 어둡게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본문과의 간격은 3mm래요. 3mm가 기본값이죠.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색은 노랑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이 V라는 이 글자에 대해서 할 거니까 V자 앞에 이곳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우리 이제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I자 모양으로 나와요.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뒤로 조금만 이렇게 드래그 하게 되면 V라는 그 글자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글자 색만 바꾸면 되니까 우리가 도구 모음을 이용하는 게 빨라요. 해서 도구 모음 여기서 우리 이제 노랑이라는 거요. 255, 215, 0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글자 색을 바꿨는데 블럭 설정이 돼 있어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뒷부분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블럭 설정된 게 해제가 되면서 이제 글자 색이 보인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문단 첫 글자 장식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는데 이 뒤에 이 문단에 대해서는 세부 지상이 없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다단 설정해라. 이건 아까 전에 전부 다 입력할 때 다 해준 거고 정각기호 집어넣어라. 이것도 이제 입력할 때 다 해준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키래요. 표 제목 스타일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게 표 제목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것들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스타일을 적용시킬 곳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에다가 우리 이제 표제목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 줘야 되고 그리고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시켜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다가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제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표제목이다. 그리고 개요 1번이다. 개요 2번이다.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도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시키는 그 문제가 있는데 얘는 조금 있다가 글상자를 만들고 글씨를 집어넣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표제목과 우리 이제 개요 1번, 개요 2번 거기까지만 같이 해볼게요. 그때 우리 이제 스타일과 관계된 그런 이제 단축키들이요. F6번을 누르면 이제 스타일 대화 상자가 이제 짜잔하고 뜰 거고 거기서 스타일을 이제 추가시킬 때 Alt A를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스타일을 편집할 때는 Alt E를 눌러주면 되고 내가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킬 때 문단 단위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 방향키를 한번 누르면 한번 누를 때마다 우리 이제 다음 문단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리고 내가 이제 문장 단위로 이제 블록 설정하겠다 그랬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스타일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표 제목이요. 표 제목이 있는 곳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면 돼요. 커서가 그때 여기 있어도 되고요. 중간에 있어도 돼요. 여기 있어도 돼요. 여기 있어도 돼요. 아무튼 이 줄에서만 그냥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거리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스타일로 들어갈 때 우리 F6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근데 지금 여기다가는 우리 표제목 얘를 이제 적용시켜야 돼요. 얘를 이제 등록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타일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Alt A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스타일의 이름은 뭘로 할 거야? 스타일의 종류는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스타일의 이름은 표 제목으로 하래요.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으로 해라. 문단이 이제 기본값이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 스타일의 이름만 표 제목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때 표 제목 이렇게 이제 세 글자만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막 표 제목 그렇게 써놓고 막 띄어쓰기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의 이름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할 때는 여기 써져 있는 거를 보고 입력하셔야 돼요. 지금은 앞에 써져 있는 거랑 뒤에 써져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시험장에 갔을 때 얘랑 이제 다른 글씨가 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스타일의 이름을 정확하게 보고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표 제목이라는 그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추가가 되면서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다고요. 이 표 제목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가운데 정렬해야 돼요. 그리고 궁서체 11포인트 진하게 요거 이제 설정해 줘야죠. 그때 표 제목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Alt하고 E요. Alt E를 누르게 되면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 이제 가운데 정렬은 문단 모양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되고 그리고 궁서체 11포인트 진하게는 우리 글자 모양에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단 모양에 들어갈 때 Alt T요. Alt T 눌러주면 아까 테두리 집어넣은 게 있기 때문에 테두리 배경 얘가 이제 뜨는데 요거를 기본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할 때 Alt하고 C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가운데 정렬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이요. 글자 모양은 이제 Alt L을 땅 하고 눌러주고 여기서 궁서체라고 쓰고 엔터.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래요. Alt Z 11 이렇게 써주고 진하게 하래요. 진하게는 Alt B를 이렇게 이제 눌러서 이렇게 지금처럼 설정을 변경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표 제목에 대해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누르고 빠져나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설정이 이제 Alt D니까 Alt D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Alt D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Alt D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이제 표제목 그 스타일이 지금 이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표제목 얘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개요 1번 스타일 이제 적용시킬 거예요. 그러면 커서가 지금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거릴 때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땅 이렇게 이제 3번 누르면 지금 이곳으로 이제 찾아옵니다. 그때 F6번 눌러서 우리 이제 스타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 여기다가는 개요 1번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킬 건데 그때 얘는 이제 수정해서 쓰래요. 그래서 개요 1번이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다가 우리 이제 왼쪽 여백을 0으로 그리고 한 컴 윤고딕 760이다.
그리고 12포인트로 설정해라. 그리고 글머리표 문단 번호는 요 특수 문자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오타 났네요. 이거 아니에요. 그냥 한컴 윤고딕 760으로 해주면 되고, 글자 크기는 이제 12포인트로 설정하고, 글머리표 문단 번호 요거 이제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때 여기서도 개요 1번 얘가 이제 선택이 돼 있을 때 스타일 편집하기 이곳에 들어가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문단 모양 정보, 그 다음에 글자 모양 정보, 그리고 글머리표 문단 번호 정보하고 있을 때 여기 설정 버튼 있죠? 얘를 선택해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해볼게요. 그럼 이제 Alt키를 눌러보니까 얘가 이제 P죠. 해서 Alt P 눌러주고요. 왼쪽 여백을 0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F0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 여백을 0으로 설정하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글자 모양이요. 글자 모양은 H래요. 해서 Alt하고 H를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한 칸 띄고 윤고딕 한 칸 띄고 760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래요. Alt Z 12하고 이렇게 써서 글꼴과 우리 크기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머리표 문단 번호는 이 특수 문자로 하래요. 우리 글머리표 문단 번호가 N이죠. 해서 Alt N 눌러주고요. 우리는 특수 문자로 할 거니까 글머리표 얘를 이제 빨리 바꿔주고, 그리고 이곳에 이 특수 문자가 있나 없나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곳에 만약에 있으면 있는 거를 이제 쓰면 되고요. 없을 때는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사용자 정의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글머리표 문자를 여기서 이제 찾아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때 문자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우리 사용자 문자표요. 사용자 문자표를 이동한 다음에 기호 1번 아니면 기호 2번에 이 특수 문자가 들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기호 2번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데 그때 특수 문자가 지금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특수 문자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또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 내가 선택한 그 특수 문자로 생긴 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설정은 이제 Alt D니까 Alt D요. 그래서 이제 개요 1번에 대해서 수정할 거 다 있으니까 이제 설정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또 Alt D요. 이렇게 눌렀더니 지금 이곳에 개요 1번 스타일이 지금처럼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찍혀 있죠. 이 세 개 문장에 대해서 이제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을 이제 시킬 거예요. 그때 이 특수 문자 크기를 보세요. 크기를 봤을 때 얘가 더 작죠. 작은 걸로 이제 선택해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커서가 지금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딱 한 번만 누르면 지금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때 세 개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요 2번 스타일 얘를 이제 적용을 시킬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 이렇게 이제 세 번 눌러주면 이 세 개 문장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F6번이요. F6번 누르고 이번에는 개요 2번 스타일을 우리가 수정해서 쓰면 되니까 개요 2번 요거 이제 빨리 찍어주고요. 여기서는 왼쪽 여백 설정하고 글머리표 문단 번호만 요 특수 문자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때 문단 모양을 이제 바꿀 때는 Alt하고 P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왼쪽 여백을 11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F11 이렇게 이제 써서 왼쪽 여백 설정해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머리표 문단 번호는 여기요. 해서 우리 이제 Alt를 눌러보니까 N이죠. 해서 Alt N 눌러주고요. 그리고 글머리표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 이제 동그라미 점이요. 동그라미 점이 여기 이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작은 거 요거 이제 선택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정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Alt D를 누르거나 설정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세 개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개요 2번 스타일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다가 개요 1번 스타일을 그리고 그 밑에 작은 점 이렇게 이제 두 개 붙어 있는 게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돼 있을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 키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 이곳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시킬 건데 개요 1번은 이미 수정을 다 해놨다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설정을 변경시켜주면 되죠. 해서 얘는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시켜달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개요 1번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얘 밑에 이제 두 개 문장에 대해서 개요 2번 적용시켜야 돼요. 지금 커서가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니까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 키를 땅 하고 한 번만 눌러주면 이 처음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때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 키를 땅땅 두 번 눌러주면 두 개 문장이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되죠. 그 상태에서 개요 2번도 이미 다 수정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요 2번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문장에 대해서 개요 2번 스타일이 적용이 됐다.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고 그 밑에 보니까 표에 대한 거요. 이 표에 대한 것도 이제 바꿔줘야 되고 여기다가 우리 이제 블럭 계산시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고 여기다가 우리 캡션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표를 봤을 때 캡션은 지금 아래쪽에 있고요. 블럭 계산식은 요 세 칸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주는 거죠. 여기 이제 숫자가 써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요 이제 표와 관련된 것들 싹 다 이제 편집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할 때 맨 처음에 표 전체 글꼴을 이제 지정하는 그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걸 먼저 확인하고 그게 있으면 글꼴을 먼저 지정해야죠. 만약에 없으면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표 세부지상을 보니까 표 전체 글꼴은 함초롱 도둠이요. 함초롱 도둠으로 하고 9포인트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표 안에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을 전부 다 이제 해주고요. 그리고 Alt L 눌러서 함초롬 도둠이다 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이제 9포인트를 했으니까 Alt Z 9 하고 이렇게 눌러서 글꼴과 우리 크기를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 크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표 크기 이제 확인해 주고요. 셀 안쪽 여백 설정하고 캡션 위치도 이제 지정을 해 줄 거예요.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이제 표 셀 속성 거기서 이제 해 주는 거죠. 해서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 NK 얘를 이제 눌러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돼 있을 때 컨트롤 NK를 이제 따당하고 누르게 되면 표 셀 속성하고 뜨죠. 그때 크기를 보니까 너비는 이제 79.00이래요. 너비는 보니까 우리 이제 79.00으로 되어 있죠. 높이는 아직 우리가 설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높이는 달라요. 높이는 조금 이따가 설정하고 나서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해라. 우리가 표를 맨 처음에 이제 만들 때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뜨는 거예요. 그리고 표를 만들 때 너비는 단에 맞춤으로 해라. 높이는 이제 자동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어 주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표 전체 글꼴은 이렇게 해라. 아까 전에 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모든 셀의 안 옆에 요거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모든 셀의 안 옆에 이거를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표라는 요 탭에서 해주면 됩니다. 해서 표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해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모든 셀의 안 여백이라고 글씨가 써져 있어요. 이 글씨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 왼쪽 오른쪽을 우리가 이제 2mm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캡션의 위치는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아래쪽에 있었죠. 제 것도 지금 아래쪽에 있으니까 따로 이제 변경할 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셀 너비를 이제 조정해 주면 돼요. 지금 여기 우리가 작성해 놓은 걸 보게 되면 판매 수량 얘가 이제 두 줄로 입력이 되어 있죠. 얘를 한 줄로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문제 그림 잠깐 볼게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이 재고라는 이 열과 판매 수량이라는 이 열을 봤을 때 재고가 더 작죠. 해서 지금 이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판매 수량을 좀 더 크게 해서 한 줄로 만들고 재고를 이제 줄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선이요.
요 선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올려놓으면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이 떠요.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드래그를 해서 판매 수량이 한 줄로 바뀌게 그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셀 너비 조정까지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 높이 조정하고 그 다음에 셀 높이 각계 요거 이제 설정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표 높이를 이제 조정할 때는 표 전체 이제 블럭을 설정하고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아래쪽 방향 키를 딱 한 번만 눌러주면 되는데 얘를 누르기 전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 키를 여러 번, 5번 이상 누르세요. 누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 키를 딱 한 번만 눌러주면 문제 제시한 그 높이대로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요. 위로 올라가는 방향 키를 5번 이상 누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 키를 딱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보게 되면 모든 행에 높이를 갖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셀 높이 갖게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높이가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높이가 문제 제시한 이 크기대로 만들어졌는지 그거 이제 확인해야죠. 확인할 때는 컨트롤 NK요. 컨트롤 NK를 누르게 되면 표셀 속성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기본이라는 이 탭이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했을 때 높이를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요. 31.01이 맞죠? 그럼 이제 올바르게 이제 높이를 설정했다는 그 얘기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뭐 따로 이제 바꾼 게 없으니까 설정을 누르든 취소를 누르든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지성을 봤을 때 지금 이만큼이 싹 다 전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서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테두리를 이제 변경을 시킬 거예요. 테두리를 이제 변경시킬 때는 테두리를 변경하고자 하는 곳을 먼저 블럭 설정해주고 키보드에서 라인의 약자 L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이제 테두리를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테두리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표 안쪽은 실선 0.12로 하래요. 표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선 0.12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따로 이제 변경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표 바깥에 위쪽과 아래쪽은 실선 0.5mm로 설정하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표 바깥의 위쪽 아래쪽이 지금 이 선과 지금 이 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라인의 약자 L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때 선 모양 바로 적용, 얘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미 여기서는 실선이 이미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굵기만 0.5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에다가 적용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위쪽과 아래쪽을 찍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표 바깥에 우리 이제 왼쪽과 오른쪽은 그랬어요. 그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얘랑 여기요. 여기는 선 없음을 적용시키대요. 그러면 이렇게 또 전체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라인의 약자 L이요. L을 눌러주고 선의 종류를 없음으로 선택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왼쪽 오른쪽에 선 없음을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제목행의 아래쪽 그러면 지금 이 선을 보고 얘기하죠. 그리고 평균행의 위쪽은 그랬어요. 평균행의 위쪽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 두 곳은 이중실선 0.4mm 요거 이제 적용시키대요.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을 이제 블럭 설정하고 나서 위쪽과 아래쪽을 선 모양을 바꿔달라. 그러면 제목행의 아래쪽과 평균행의 위쪽이 선 모양이 바뀌겠죠. 해서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놓고 라인의 약자 L이요. L을 누른 다음에 선의 종류를 이중실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굵기는 0.4mm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지금 내가 블럭 설정한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과 아래쪽의 선 모양을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위쪽하고 아래쪽을 우리가 이제 땅땅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테두리에 대한 거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순서로 봤을 때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셀 배경색을 이제 변경하면서 글자 모양도 같이 이제 변경시켜 줄 거예요. 셀 배경색을 바꿀 때는 셀의 약자 C요. 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을 이제 바꿀 때는 도구 모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Alt L을 눌러서 글자 모양을 바꿔주면 되죠. 일단은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제목행에 대해서 셀 배경색을 이렇게 이제 바꾸고 글자 모양은 이렇게 이제 바꾸래요. 그러면 제목행을 먼저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 놓고 셀의 약자 C요. C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셀 배경색을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뜹니다. 그때 이 셀 배경색은 남색으로 하는데 남색 중에서도 50% 어둡게 이 색깔로 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색 요거 이제 찍어주고 면색 찍은 다음에 우리 이제 남색이요.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58에 60에 132 요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서 우리 이제 50% 어둡게가 요 밑에 있습니다.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모양은 진하게 하양 요렇게 두 가지만 설정하래요. 진하게는 지금 여기 있고 글자 색은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진하게 한번 눌러주고요. 글자 색은 이제 하양이다. 요 색깔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255, 255, 255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목행에 대한 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평균행이요. 평균행 빨리 이곳을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셀 배경색을 노랑으로 바꾸는데 그냥 노랑이 아니라 노란색 중에 40% 밝게 요 색깔로 하래요. 그리고 글자 모양은 진하게만 설정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셀의 약자 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색을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노랑이요.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255, 215, 0 요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서 우리 이제 40% 밝게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노랑 40% 밝게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설정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모양은 진하게만 하라 그랬으니까 도구 몸에 있는 진하게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단의 이제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이라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정렬할 때 다 해줬어요. 그러면 이 표에 대한 이 지상은 이제 싹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 계산식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데 블록 계산식을 이제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 썸의 약자 S를 누르면 합계가 에버리지 약자 A를 누르면 평균이 프로덕트 약자 P를 누르면 곱이 이제 구해져요.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요 세 칸에 대해서만 블록 계산식 그거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블록 계산식 그 세부 지상을 보니까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블록의 평균을 이제 산출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만 블록 설정해야죠. 요만큼이요. 이 제목들 블록 설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만큼 이제 블록 설정해 놓고 평균 값을 이제 산출할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A요. 컨트롤 시프트 A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 값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평균 값이 나왔을 때 문제 그림과 이 값이 똑같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이 위에서 어딘가에서 숫자를 잘못 입력했다는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블록 계산식 끝났습니다. 그리고 캡션은 표 아래쪽에 삽입한 후에 오른쪽 정렬해라. 이미 전부 다 해놓은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표와 관계된 것들 싹 다 이제 편집이 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차트가 이제 짜잔하고 나왔죠. 그러면 요 차트 요거 이제 만들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이 항목축과 우리가 이제 범례를 보고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차트를 만들지 그걸 이제 파악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항목축을 봤을 때 2026년 1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1월 달에 그 데이터를 입력을 안 했어요. 지금 여기서 10월인데 1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네요. 그리고 2026년 12월에 그 데이터는 여기 있고 2027년 1월, 2027년 2월의 데이터는 지금 이곳에 있네요. 해서 우리가 이제 구분 이 데이터 이제 이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범례를 봤을 때 생산이다, 판매 수량이다, 재고다 하고 있죠. 해서 생산과 우리 판매 수량, 재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돼요. 지금 투자는 지금 이 차트에 표현이 됐어요?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지금 차트에 표현된 이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차트를 봤을 때 범례는 지금 현재 아래쪽에 있고요. 그리고 산업활동 동향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레이블 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6.4다, 2.4다, 그리고 0이다, 7.3이다. 이 데이터들은 지금 우리 표로 봤을 때 지금 요 데이터죠. 그러면 재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차트에는 따로 이제 보조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지금 구분과 생산, 판매 수량, 우리 재고 이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만들 거니까 구분을 일단 먼저 블럭 설정해 주고 컨트롤 키를 꼭 누른 상태로 생산이다, 판매 수량이다, 재고다 해서 이 데이터들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을 이렇게 이제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구 몸 중에 우리 차트 만들기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차트 데이터 편집하고 뜨는데 얘는 그냥 X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차트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만들어졌네요. 지금 아까 분명히 제가 2026년 10월 이 데이터를 이용했는데 이곳에는 그냥 1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드는 그 순서로 봤을 때 지금 방금 이제 차트 만들었어요. 이제 해야 되는 게 차트의 종류 변경하면서 보조축 지정하는 게 있으면 보조축도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보조축은 없죠. 그러면 차트의 종류 요거 이제 바꿔보자고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맨 위에 보게 되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이 쭉 뜹니다. 문제에서 차트의 모양은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하래요. 그러면 이 차트 종류 중에서 이 두 번째 거요.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누적 세로 막대형이다. 그렇게 떴죠. 문제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의 종류를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범례 위치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차트의 제목 요 두 가지 이제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제 거는 이제 범례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데 문제 그림에는 지금 아래쪽에 있죠. 해서 이 범례 이제 위치를 바꿀 거니까 범례 얘를 이제 먼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범례 속성이라고 있어요. 범례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면 화면 오른쪽에 객체 속성 얘가 이제 나타나면서 범례 위치를 여기서 이제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 범례는 아래쪽에 표시해달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객체 속성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차트의 제목 이제 입력하자고요. 차트 제목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제목 편집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글자 내용을 써라 이렇게 뜬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산업 활동 우리 동향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글씨를 다 입력을 했으면 글꼴 설정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한번 확인해야 돼요. 왜? 차트의 제목도 글꼴을 바꿔라.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항목축, 값축, 그리고 범례, 데이터 레이블에 대해서 글꼴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차트의 제목은 이제 안 바꾼다는 그 얘기죠. 만약에 차트의 제목도 글꼴을 바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제 차트 제목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제목 여기까지 끝났고 이제 문제 세부지상 그거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서식을 전부 다 이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 세부지상을 봤을 때 차트 모양은 아까 전에 바꿨죠. 차트 크기 바꿔라. 그리고 위치 바꿔라. 그리고 바깥 여백 설정해라. 이거는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이제 해줄게요. 그 밑에 보니까 차트 계열색을 바꾸래요. 그때 단색 조합 중에서 색 6번으로 바꿔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을 이제 한번 클릭한 다음에 맨 위에 보게 되면 차트 계열색 바꾸기라고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색 조합 중에서 색 6번이래요. 자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단색 조합이 돼서 아래쪽에 있죠. 이 중에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얘가 색 6번하고 그렇게 이제 뜨네요. 해서 색 6번이라고 뜬 거 그거 이제 확인하고 나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색깔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 이제 끝났고요. 그 밑에 보니까 데이터 레이블 속성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때 이제 값을 이제 표시하고 그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는 바깥쪽 끝에 이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우리 문제 그림 보게 되면 6.4다, 2.4다, 0이다, 7.3이다 요거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아까 우리 표를 봤을 때 이 재고의 그 데이터 그 값이었죠. 그러면 이 재고가 지금 요 색깔이래요. 요 색깔이 맨 위에 있는 요 막대기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막대기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모든 막대기가 선택이 됩니다. 그때 재고 막대기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6.4, 2.4 그리고 0, 7.3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 맞죠? 그때 이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를 우리 바깥쪽 끝으로 하래요. 그러면 6.4가 됐든 2.4가 됐든 0이 됐든 7.3이 됐든 이런 글씨의 위치를 이제 바꾸는 거니까 이런 글씨를 한번 클릭하세요. 클릭하게 되면 이런 글씨들이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데이터 레이블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레이블의 내용들도 우리가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 레이블의 위치도 여기서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때 위치를 바깥쪽 끝에 요걸로 이제 바꾸라 그랬으니까 바깥쪽 끝에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체 속성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싹 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항목축, 그리고 값축, 그리고 범례,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그거를 9포인트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현재 데이터 레이블이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니까 데이터 레이블부터 바꾸자고요. 데이터 레이블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글꼴의 크기를 9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값축이요. 값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글자 크기를 우리가 9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고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항목축 얘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자 모양 편집에 이제 들어간 다음에 글자 크기 9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범례요. 범례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크기를 빨리 이제 9포인트로 바꿔주고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항목축, 값축, 범례, 데이터 레이블에 대해서 그거를 싹 다 이제 변경을 다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범례 위치를 변경해라. 아까 전에 해줬죠? 데이터 레이블에 표시해라. 이것도 아까 전에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금선을 제거시켜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 눈금선이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선 중에서 아무거나 한번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점이 막 붙어요. 그게 이제 눈금선이 선택됐다. 그 얘기요. 이렇게 이제 우리 눈금선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눈금이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도 이제 싹 다 이제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서식 지정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났고 차트의 크기랑 속성 요거 이제 지정하고 차트의 위치 조정하자고요.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을 이제 한번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보게 되면 개체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개체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개체 속성하고 이렇게 떠요. 그때 차트의 크기는 너비는 80이다 높이는 65다 크기 고정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체 속성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탭 누르고 80, 탭 65, 탭 누르고 스페이스 바요. 이렇게 이제 누르게 되면 80에 65의 크기 고정까지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위치요. 위치는 본문가의 배치는 자리 차지라는 걸로 하래요. 자리 차지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가로는 단의 가운데 0mm래요. 지금은 단의 왼쪽으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가운데로 바꿔서 단의 가운데 0mm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 세로는 문단 위에 0mm래요. 문단 위에 0mm 하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 요거 이제 설정해 줘야죠. 바깥 여백은 우리가 이제 여백 캡션 여기서 바꿔주면 됩니다.
해서 여백 캡션 이곳으로 이동해주면 이곳에 바깥 여백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때 이제 위쪽과 아래쪽을 4mm, 8mm로 설정하래요. 해서 우리 4mm다, 8mm다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표 아랫단락에 이 차트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차트의 위치를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차트의 위치를 변경시킬 때는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을 이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X요. 컨트롤 X를 누르면 이제 잘라내기가 되죠? 잘라내기 한 그 상태에서 표 아랫단락 이곳에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컨트롤 V요. 이렇게 해서 차트를 표 아랫단락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차트 끝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차트까지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 개요 1번, 여기다 이제 개요 2번 적용시켜라. 적용 아까 다 해줬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A하고 그렇게 써져 있고 이 선을 따라서 쭉 내려가니까 여기다가 각주를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A의 위치는 의미한다 점 뒤에 이렇게 이제 A하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주를 만들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는 컨트롤 NN이요. 컨트롤 NN을 눌러서 우리가 각주의 내용을 입력하고 세부 지상을 보고 편집을 한 다음에 각주를 전부 다 이제 다 설정했으면 우리가 이제 빠져나가야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눌러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었고 차트 아래쪽에 내려가서 여기서 의미한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각주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해서 지금 이곳에다가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NN 그렇게 이제 눌러주면 각주의 내용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국 경제 리서치 한 칸 띄고 경기 한 칸 띄고 전망 한 칸 띄고 보고서 한 칸 띄고 참조하고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각주의 이제 모양을 보니까 각주는 번호 모양을 대문자 ABC로 이렇게 이제 바꾸래요. 지금은 우리 이제 숫자로 되어 있죠. 해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번호 모양을 여기서 이제 바꿀 수가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우리 이제 각주의 번호를 ABC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ABC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ABC로 이제 바뀐다고요. 해서 문제 그림처럼 A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커서가 각주 안에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Shift하고 ESC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원래 커서가 있던 그 위치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립니다. 이렇게 해주면 각주 끝이요. 그럼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죠. 그럼 이제 왼쪽 단은 다 편집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단 좀 보자고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다가 개요 2번 스타일 적용시켜라. 여기다가 개요 1번 스타일 적용시켜라. 여기다가 개요 2번 적용시켜라. 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좀 보자고요. 해서 우리 이제 성장 국면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곳에다가 뭘 적용해라? 하이퍼 링크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하이퍼 링크를 설정할 때는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KH요. 그러면 하이퍼 링크를 설정할 때 딱 요 네 글자에 대해서만 하이퍼 링크 설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이퍼 링크를 설정하는 부분이 지금 요 네 글자죠. 이렇게 딱 네 글자만 블럭 설정해 놓고 컨트롤 KH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하이퍼 링크하고 뜬다고요. 그때 성장 국면 여기다가 하이퍼 링크를 설정해라. 그때 이제 연결 대상은 웹 주소고 웹 주소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네요. 그러면 연결 대상을 웹 주소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키고 그 웹 주소를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여기다가 HTTP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글자까지 싹 다 똑같이 입력하세요. 직접. 그래서 여기다가 https라고 써주고 콜론 찍고요. www.kdi.re.kr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을 했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빠진 글씨는 있나 없나 그런 것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 여기서 이제 넣기를 누르는 순간 이 주소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확인이 안 된다고요. 해서 이렇게 이제 웹 주소를 썼으면 이제 확인할 거 확인해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성장 국면 이 네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파란색 글씨로 밑줄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하이퍼링크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 하이퍼링크까지 이제 설정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싹 다 끝났어요. 그 밑에 보니까 글상자를 만들어서 이 내용을 집어 넣으래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지금처럼 참고 문헌, 얘는 이제 참고 문헌 1이라는 그 지상을 보고 우리가 편집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만큼의 내용은 이제 참고 문헌 2래요. 요거 보고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글상자부터 먼저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글상자를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 때는 이 글상자는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글상자를 만들 때 컨트롤 N-B를 누르자마자 컨트롤 D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 글상자가 만들어질 때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상자를 만들 때는 요 특수 문자 앞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컨트롤 NB, 컨트롤 D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상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글상자의 세부 지상을 보면 글자처럼 취급해라 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크게 하고 안쪽 옆에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글상자를 만들고 나면 글상자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데 그때 우리 이제 컨트롤 NK요. 컨트롤 NK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개체 속성 이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기본 요 탭으로 일단 먼저 이동해 주고 너비는 단에 따라 100%로 설정하래요. 지금은 너비가 고정값으로 돼 있잖아요. 요거를 단에 따라 100%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경을 이제 시켜주면 돼요. 높이는 따로 이제 언급된 게 없으니까 그냥 기본값으로 놔두면 되고요. 글자처럼 취급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선은 없음으로 하래요. 해서 선이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선의 종류를 없음 요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고 색 채우기요. 색 채우기는 하늘색 중에서 60% 밝게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색 채우기는 채우기라는 그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채우기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면색을 이제 바꿔주면 되죠. 해서 면색 요거 이제 찍어주고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하늘색이래요. 97에 130에 214 요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서 60% 밝게라는 거예요. 이 색깔 중에서 우리 이제 60% 밝게가 지금 여기 있죠. 해서 하늘색 60% 밝게 요 색깔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안쪽 여백 요거 이제 설정해 줘야 돼요. 안쪽 여백을 설정할 때는 우리 글상자라는 요 탭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글상자 이 탭으로 이제 이동했더니 안쪽 여백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가 똑같이 써져 있죠. 그때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모두 다 4mm로 설정해라. 그러면 모두라는 곳에 증감 단추가 있죠. 요거 이제 땅땅땅 클릭해서 우리가 모두 다 4mm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글상자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글상자에 대한 세부 지상은 싹 다 처리가 끝났죠. 그러면 이 글상자 안에다가 이 밑에 있는 이 내용을 집어 넣어야 되니까 얘네들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컨트롤 X요. 그러면 이제 잘라내기가 되죠. 그러면 글상자 안에다가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컨트롤 V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참고문헌 1 얘를 보고 우리가 편집해 줘야죠. 여기다가는 진하게 해라, 가운데 정렬해라 이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진하게 우리 이제 가운데 정렬 요거 이제 땅땅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그리고 참고문헌 2요. 참고문헌 2는 지금 요 아래쪽 이 문단이죠. 이 문장이죠. 여기다가는 문단 내어쓰기 16.6포인트를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Alt T 눌러주고요. 요 상태에서 우리 이제 내어쓰기가 B니까 Alt B 눌러주고 탭 누르고 16.6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내어쓰기 16.6포인트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고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글상자 끝났고요. 참고문헌 1이다, 2다 얘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요 글씨 K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이제 마지막 점까지 이 부분에다가 우리 이제 참고문헌이라는 그 스타일을 적용시키래요. 그럼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K부터 시작해서 점까지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블럭 설정해야 돼요. 이 뒤에 빈 공백 여기까지 블럭 설정하면
안 됩니다. 해서 정확하게 블럭 설정해 주고요. 우리가 스타일에 들어갈 때 F6번을 눌러주면 되죠. F6번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고, 여기다가는 우리가 참고 문헌이라는 그 스타일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얘는 이제 등록해서 하래요. 그럼 우리가 스타일을 이제 추가시켜야 되니까 Alt하고 A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스타일의 이름은 뭘로 할 거야? 스타일의 종류는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문제 보니까 스타일의 이름은 참고 문헌 그렇게 되어 있고 스타일의 종류는 글자로 하래요. 그러면 스타일의 이름 참고 문헌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글자가 캐릭터죠. 그래서 우리가 Alt C를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글자까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참고 문헌이라는 그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 이 앞에 보면 A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A라고 되어 있는 거는 스타일의 종류를 우리가 글자로 설정했기 때문에 A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 이제 글자 모양만 우리가 진하게 기울임 요거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거는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lt H를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진하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B를 누르고 그 다음에 기울임 요거 이제 설정할 때는 I를 눌러주면 되죠. 해서 이렇게 진하게 기울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설정해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D요. 그랬더니 내가 블럭 설정한 거에 대해서 진하게 기울림이 적용이 됐고 지금 이곳에 보면 참고문헌 그 스타일이 내가 블럭 지정한 곳에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여기까지 싹 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남아있는 게 우리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요. 그러면 일단 머릿말부터 하자고요. 자, 우리 머릿말은 보니까 맨 위에 보니까 그림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이제 날짜도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릿말을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Ctrl NH요. Ctrl NH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머릿말을 먼저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앞에다가 그림을 넣어야 돼요. 그림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는 Ctrl NI요. Ctrl NI를 눌러서 그림을 집어넣은 다음에 요 날짜 이제 입력해주고 이제 세부지상을 보고 설정할 거 설정한 다음에 다 있으면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이제 눌러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이런 거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차트 근처가 됐든 표 근처가 됐든 표제목 근처가 됐든 이런 곳에서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런 곳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빈줄이 있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빈줄이 있어요. 이런 빈줄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이런 거 이제 집어넣어 주면 돼요. 자, 일단은 머릿말부터요. Ctrl NH 누르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머릿말 양쪽하고 떠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림부터 넣어야 되니까 Ctrl NI요. Ctrl NI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림 넣기 하고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문제에 보니까 경로는 C 드라이브의 WP라는 그 폴더에 신화공 로고.jpg 이 그림 파일에 들어있는 그 그림을 문서에 포함시켜서 글자처럼 취급해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C 드라이브 WP라는 그 폴더를 찾아가면 되지만 우리는 연습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예제 파일을 설치한 그 폴더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C 드라이브에 우리 이제 2027 길벗 워드 실기 이곳에 그림이라는 그 폴더에 들어가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제 파일을 설치한 그곳으로 이제 찾아가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신화공 로고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문서에 포함해라.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해라. 이렇게 두 곳에만 체크 표시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열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그림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 오른쪽 끝에다가 이제 우리가 날짜가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림 뒤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키보드에서 우리 이제 탭키요. 키보드 왼쪽에 보게 되면 탭 버튼이 있죠. 탭키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조금 이제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2027점 한 칸 띄고 3점 한 칸 띄고 17점 하고 마지막 점까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우리가 탭 종류 오른쪽 탭을 이제 추가시켜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이제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입력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탭을 이제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이제 Alt T를 눌러서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면 탭 설정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해서 탭 설정 얘를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때 오른쪽 탭을 이제 추가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오른쪽 찍어 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탭의 위치는 16.8cm래요. 근데 여기 이제 탭의 위치를 여기서 지정해 주면 되는데 그때 포인트로 되어 있죠. 요 단위를 먼저 센티미터로 먼저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16.8하고 이렇게 이제 써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을 땅 하고 눌러주면 내가 입력한 게 내가 만든 그 탭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설정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날짜가 이렇게 이제 문제의 그림과 똑같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머릿말 끝난 거죠.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갈 때는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커서가 위치했던 그곳에 커서가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 거려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머릿말이 들어간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머릿말 끝이요. 그 다음에 우리 꼬리말 좀 집어넣자고요. 꼬리말은 보니까 왼쪽 하단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네요. 이 꼬리말을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는 우리 이제 머릿말과 똑같아요. 해서 컨트롤 NH 눌러서 우리가 이제 꼬리말을 만들고 집어넣고 세부지상을 보고 우리가 편집한 다음에 꼬리말 다 있으면 이제 빠져나가야죠. 그때 Shift하고 ESC를 눌러서 우리가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곳에서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컨트롤 NH 눌러주고요. 꼬리말이니까 Alt하고 F를 눌러서 이렇게 꼬리말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꼬리말 양쪽이다 이렇게 이제 떠요. 그러면 여기다가 꼬리말의 내용부터 입력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경기 선행 지수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꼬리말은 세부지상을 보니까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바꾸래요. 그러면 맨 뒤에서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 Shift 홈 이렇게 눌러서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 바뀔 거니까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한 칸 띄고 윤고디 한 칸 띄고 760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Z 10 이렇게 써주면 되고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를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색은 초록색 중에 우리 50% 어둡게 얘를 설정하래요. 해서 글자색 얘 이제 찍은 다음에 초록, 40, 155, 110 요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 50% 어둡게가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꼬리말 할 거 다 있으니까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원래 있던 그 위치에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우리 이제 꼬리말이 들어간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말 끝났고 꼬리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쪽 번호요. 쪽 번호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쪽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얘가 종이로 봤을 때 오른쪽 하단에 들어있고 줄표 넣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쪽 번호를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NP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곳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컨트롤 NP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쪽 번호 매기 있게 하고 떴죠. 그때 번호의 위치는 오른쪽 아래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오른쪽 아래에 얘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번호 모양은 로마자 대문자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번호 모양 여기서 이제 로마자 대문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줄표 넣기는 선택을 안 한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줄표 넣기 얘 이제 체크 표시 해제시켜 주면 되겠죠. 그리고 시작 번호 지정해라. 아까 3페이지로 돼 있었으니까 시작 번호를 3페이지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쪽 번호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맨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문제 그림과 똑같이 쪽 번호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문서 작성이 싹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거를 전부 다 비교하면서 싹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고 오타가 됐든 탈자가 됐든 그런 것들 빨리빨리 우리가 찾아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채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채점을 했을 때 90점 이상 나올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